바람난 줄 알았던 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이 낡은 아파트 거실의 공기가 눅눅하다. 형광등은 오래된 기계처럼 일정하지 않은 빛을 내뿜고 TV는 소리만 크고 화면은 희미하게 번진다. 정자는 소파에 반쯤 걸터 앉은 채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다. 스크린에는 읽지 않은 일표시가 박혀 있다. 엄마, 오늘은 집에 늦어요. 짧은 메시지 하나. 그게 다였다. 정자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얇게 반사된다. 눈가의 주름은 짙고 입술은 굳어 있다. 그때 방문이 미세하게 열린다. 혜진이 들어온다. 30대 초반의 딸. 커다란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느리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피곤이 묻어난다. 왔어? 정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다. 응. 짧은 대답. 혜진은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물을 따라 마신다. 컵이 입술에 닿는 순간 조용한 방 안에서 유리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린다. 밥 먹었어? 그냥 밖에서. 정자는 대답이 끝나자마자 다시 TV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예능의 웃음소리가 공기 속을 울리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없어. 대화는 짧고 간격은 길다. 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는다. 손톱으로 컵의 테두리를 천천히 긁는다. 그 미세한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을 메운다. 정자는 손에 쥔 휴대폰을 소파 옆 쿠션에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해줘. 그녀의 목소리엔 억눌린 감정이 섞여 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있다가 조용히 말한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었어. 혼자 있고 싶어서 며칠씩 연락도 안 해? 정자는 손을 허리에 얹는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혜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다. 형광등 불빛이 눈동자에 스치고 그 안에 피곤이 고여 있다. 엄마, 그냥 좀 그만 물어봐. 정자는 말없이 서 있다. 그녀의 얼굴에 분노와 서운함,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겹쳐진다. 그리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한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남는다. 혜진은 가만히 소파에 앉는다. TV 화면 속 연예인들이 웃고 떠드는 장면이 비친다. 그 웃음소리가 공허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소파 쿠션에 몸을 묻는다. 눈을 감는다. 그러나 귀는 여전히 부엌의 물소리를 듣고 있다. 그 물소리에는 어떤 익숙한 리듬이 있다. 어릴 때 엄마가 설거지하던 소리와 비슷하다. 그때는 나를 그렇게 자주 불렀는데. 혜진은 눈을 뜬다. 부엌 문틈으로 새어나온 노란 불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진다. 그 빛 위에 엄마의 그림자가 흔들린다. 그림자는 말없이 컵을 닫고 그릇을 정리한다. 말 대신 반복되는 움직임. 그건 엄마의 언어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입술이 떨린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인다. 그 순간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멈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정자가 묻는다. 넌 요즘 나랑 얘기하기 싫어? 그 말은 바닥으로 가라앉아 공기 속에서 길게 머문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눈을 감은 채 한 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정자는 그걸 보지 못한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 싱크대 앞에서 젖은 손을 말리고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마치 낡은 천처럼 구겨져 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닿지 못한 채 서로의 존재를 외면한 저녁이
그렇게 천천히 식어간다. 낮에 햇살이 겨울 유리 위를 미끄러지듯 흘러간다. 동네 마트 앞 자동문이 부지런히 열리고 닫힌다. 정자는 장바구니 손잡이를 손가락 1000마디로만 걸친 채 한 발을 반걸음 정도 들었다 내린다.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사람의 딱 그만큼. 입구 옆 홍보 포스터 위에 붙은 테이프가 마르고 들떠 반투명한 가장자리를 만들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것이 작은 날개처럼 떨린다. 뒤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포개진다. 그 집 딸 또 직장 비웠대. 남자 문제랬잖아. 아, 요즘 젊은 것들. 말끝은 가벼운데 가슴에 닿으면 금속처럼 차갑다. 정자는 듣지 못한 척 어깨를 한번 세운다. 허리춤에 끼워둔 장바구니가 다리를 스친다. 자동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리의 뒤쪽과 앞쪽 두 장으로 겹쳐 보인다. 한쪽은 이를 악물고 다른 한쪽은 금방이라도 입술을 떼어 사과할 것 같아 보인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모른다. 마트 안의 조명은 밝고 바닥은 반들거리며 장바구니 바퀴가 지나간 자리엔 얇은 선이 남았다 사라진다. 따님은 요즘 잘 지내시죠? 캐셔의 인사가 무심히 날아와 가슴 앞에서 떨어진다. 정자는 장바구니에서 우유를 꺼내다 말고 멈춘다. 그냥 쉬고 있어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 낯설다. 쉬고 있다라는 말은 핑곗말 같고 진실의 일부 같고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공기 같다. 손끝이 장바구니 철사를 조금 더 세게 쥔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다. 계산대의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며 우유, 달걀, 식빵을 옮긴다. 모든 게 정상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한 줄이 끊긴 악보처럼 불협화음을 낸다. 나오려는데 자동문 옆 유리 뒤로 아이 둘이 뛰며 웃는다. 그 웃음이 유리벽을 탄다. 정자는 잠시 멈춰선다. 어린 혜진이 생각난다. 처음 발레복을 입고 거실 한가운데서 삐걱거리던 팔 한 번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던 등을 기억한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 당황스럽다. 그 애는 언제부터 웃지 않았지. 가만히 해를 등지고 선다. 그림자는 길고 어둡다. 자동문 센서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리에서 한동안 선다. 마치 문턱이 아니라 과거의 경계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전화기를 꺼내 메시지 창을 연다. 너 괜찮니? 라는 문장을 쓰려다 지운다. 엄마가 미안해라고 쓰려다 또 지운다. 결국 남는 건 빈칸, 반짝이는 커서뿐. 자동문이 스스로 한번 열렸다 닫힌다.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정자는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바꾸어 잡고 계절의 온도를 한번 크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천천히 걷는다. 사람들의 말이 등 뒤에서 희미해지고 발소리만 또렷해진다. 그 소리가 오늘 하루를 끌고 간다. 저녁은 조용히 식어간다. 식탁 위 김치 접시의 빨강만이 방의 온도를 붙들고 있다. 혜진은 젓가락을 쥔 손으로 공기만 젓는다. 밥알 몇 개가 숟가락에 붙었다 떨어진다. 정자는 참다 말한다. 회사에서 뭐래? 복귀는? 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 소리는 작지만 두 사람의 귀에선 크게 울린다. 엄마, 제발. 질문 그만해. 말은 짧지만 지쳐있다. 정자는 입술에 침을 한번 바르고 억누른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은 가끔 칼처럼 느껴져. 뭐, 좋은 마음이라는 거 알아. 근데 들어오는 방향이 너무 날카로워. 정적이 식탁 위에 앉는다. 창문 밖 골목을 택시가 지나가며 벽에 노란 빛을 던졌다가 가져간다. 그 빛은 잠깐 두 사람의 얼굴을 같은 색으로 만든다. 그 잠깐만 둘은 같은 쪽을 본다. 약 먹고 있어? 정자의 물음은 애써 났다.
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엄마, 그건 말끝을 닫고 고개를 떨군다. 손을 무릎 아래 깊이 넣는다. 손톱이 살을 누른다. 정자는 더 묻지 못한다. 더 묻는 건 칼을 한 번 더 세우는 일 같아서 시계 초침이 탁탁 벽을 친다. 오래된 전기밥솥이 남은 열로 아주 낮게 숨을 쉰다. 푸 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물을 따르고 컵을 입술에 대지 않은 채 서 있다. 마치 마시는 걸 잊은 사람처럼. 나 방에 있을게. 정자는 붙잡지 않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대신 문틀과 문틀 사이에 끼인 공기만 움직인다. 정자는 그 공기의 움직임을 본다. 그 공기가 애의 숨 같고 자신의 한숨 같아서 식탁에 혼자 남는다. 반찬 접시를 가운데로 모았다가 다시 벌린다. 손의 동작에 의미를 부여하려다 멈춘다. 창가에 놓인 식물 하나가 잎을 오므렸다. 물이 부족한 식물은 스스로 중심으로 접힌다. 정자는 조용히 물을 떠다 준다. 잎사귀에 물방울이 맺히고 그 작은 알갱이가 조금 흔들리다 자리를 잡는다. 사람도 이렇게 물을 주면 펴질까? 스스로도 모를 생각이 지나간다. 그저 오늘의 질문을 내일로 미룬다. 같은 질문이 내일 또 돌아온다는 걸 알면서도 밤은 길고 집은 더 조용하다. 부엌 시계는 숫자 대신점으로 시간을 표시한다. 그 작은 불빛이 10일을 지나 1로 다시 2로 부드럽게 미끄러진다. 정자는 쓰레기 봉투를 묵담한다. 매듭이 반쯤 묶인 채 멈춰 있다. 혜진 방 앞에 놓인 가방이 살짝 열려 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조도가 바닥에 얇은 선을 만든다. 문고리 위엔 검은 니트가 걸쳐져 있고 손목에 감던 붕대가 책더미 사이로 반쯤 튀어나와 있다. 정자는 소리 없이 쪼그려 앉아 가방 지퍼를 조금만 연다. 달그락 금속이가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 약 봉투가 먼저 손끝에 닿는다. 부드럽고 마른 종이의 감촉.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복용법 하루 한 번, 취침 전. 글자는 사무적이지만 읽는 눈은 물러선다. 영수증 뒤에 접혀 들어간 종이를 펼친다. 상담 기록. 불면 지속, 자책사고 반복, 외부 평가에 대한 과민. 글과 글 사이에 숨이 멎는다. 마지막 장안 귀퉁이에 손글씨가 있다. 오늘은 살아냈다. 내일도 가능할까? 정자는 그 문장에 길게 붙들린다. 살짝 젖은 듯 번진 연필심. 쓰던 손이 떨렸던 걸까? 아니면 적는 마음이 울었나? 문틈 안쪽에서 아주 낮은 음악이 흐른다. 단음 몇 개가 톱니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진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슬프다. 정자는 종이를 접어 원래대로 넣는다. 약 봉투를 제자리 두고 지퍼를 닫는다. 연 금속 이빨을 다시 맞추는 일은 항상 어렵다. 한 번에 다치지 않아 숨을 고르고 천천히 올린다. 찰칵. 그 소리가 작은 확인 도장처럼 방 안에 찍힌다. 정자는 문 앞 바닥에 등을 대고 앉는다. 바닥의 냉기가 등뼈를 타고 올라온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듬는다. 오래전 아이가 열났던 밤에 이렇게 앉아 문을 지켰다.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얹고 숨소리를 세며 새벽을 버티던 그때 그 기억이 현관빛처럼 스며든다. 나는 언제부터 아이의 문 앞이 아니라 등 뒤에 서 있었지. 질문이 뼛속으로 들어온다. 그 가방을 본 손이 떨리던 이유가 뒤늦게 분명해진다. 사랑을 알고 있었으나 신호를 못 알아차렸다. 두 눈을 감는다. 울음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가만히 숨이 길어진다. 숨이 길어지면 마음이 약간 덜 아프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작은 점 하나로 보인다. 가서 듣자. 묻지 말고 들어야겠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얇다.
병원 간판에 하얀 글씨가 햇빛에 덜 마른 페인트처럼 번져 보인다. 마음건강의원. 유리문 앞에 선 정자는 손잡이를 잡고 한 번 놓는다. 번들거리는 금속이 손바닥에 차갑다. 자동문이 열리고 나서야 한 발을 옮긴다. 접수대의 플라스틱 가림판이 경계를 만든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빠르다. 정자는 잠깐 말문이 막힌다. 딸아이 여기 다닌다고 해서요.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조용히 손짓한다. 진료실 안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다. 가죽 소파가 아닌 천 소파다. 몸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의사는 책상이 펜을 돌리다 멈춘다. 보호자이시죠? 확인의 문장 뒤에 설명이 단정히 놓인다. 불면, 공황, 회피, 자기 비난. 단어마다 얇은 종이칼이 달려있다. 듣고만 있어도 살짝 베인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확신을 담되 약속처럼 들리진 않는다. 현실의 말이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되 목 뒤가 뜨겁다. 가슴 앞에서 두 손을 자연스레 모은다. 손가락 마디가 하나씩 조심스럽게 포개진다.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의사는 듣기와 지지 그리고 함께 오기를 순서 없이 말한다. 쉽게 보이지만 제일 어려운 순서들. 문을 나서려다 접수대 위 대기번호 표시에 정혜진이라는 이름이 지난 기록으로 떠 있다가 사라지는 걸 본다. 스르륵. 마음 한쪽이 함께 지나간다. 밖으로 나오자 빛이 강하다. 길 건너 은행잎 몇 장이 여전히 가지에 붙어 있다. 늦은 잎은 질 때까지 남는다. 정자는 그 잎들을 오래 본다. 오래 보고 나서야 작게 숨을 내쉰다. 분노가 나를 지켜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숨을 막고 있었구나. 스스로에게 내려지는 판결 같은 문장. 그러나 오늘의 응징에는 고함도 손가락질도 없다. 미안해. 소리 내 말해본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아직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은 딸에게. 바람이 가볍게 목도리를 들어 올렸다가 놓는다. 그 가벼움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느껴진다. 저녁에 부엌은 온도가 있다. 노란 전등 아래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둥근 하이라이트를 품는다. 설거지는 끝났지만 물은 계속 흘러내린다. 물줄기 끝이 가늘게 떨린다. 정자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다. 조용한 소리가 필요한 밤이다. 뒤에서 발소리. 슬리퍼가 바닥에서 천천히 끌린다. 엄마. 혜진이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다. 병원 갔었지? 정자는 뒤돌지 않는다. 두 손을 물 아래 넣었다 빼며 손톱 아래 비누 거품을 밀어낸다. 한 템포 쉬고 고개를 든다. 창문 유리에 둘의 상반신이 포개져 보인다. 얼굴은 유리에 닿지 않지만 숨은 닿는다. 응. 단순한 대답. 변명도 잔소리도 꺼내지 않는다. 화났어? 아니. 실망했지? 아니. 짧은 문장이 오간다. 그 사이사이에 물소리가 얇은 선을 그린다. 그럼 뭐야? 혜진이 묻는다. 정자는 한 손으로 수도를 잠근다. 물이 멈추자 집요하게 남던 소리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냉장고 컴프레서, 시계의 초침, 바깥 도로의 먼 엔진음. 이해하려고. 정자의 목소리는 낮다. 엄마가 날 이해해? 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하려고. 진행형. 혜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낮아진다. 컵을 싱크대 가장자리에 내려놓는다. 딱 하는 소리 뒤에 조용한 마음이 따라온다. 나는 엄마가 날 아는 줄 알았어. 아니면 적어도 알 거라고. 나는 내가 강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둘이 동시에 고개를 든다. 시선이 창문 위에서 만나고 둘 다 웃지 않는다. 대신 입술 끝이 조금 풀린다. 오래 긴장했던 근육이
자리를 찾는 표정. 엄마, 나 살고 싶지 않았어. 혜진이 처음으로 말끝을 떼지 않고 끝까지 보낸다. 정자는 그 말을 잡아 가슴 어딘가에 조심스레 내려놓는다. 덜컹거리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아보자. 문장이 느리게 방을 지난다. 말이 끝난 자리에 부엌등이 아주 작게 흔들린다. 바람도 없는데. 새벽 5시 반, 세상의 색은 한 톤 낮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이 바닥에서 옅게 퍼진다. 정자는 조용히 일어난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다. 부엌에서 도시락을 싼다. 달걀을 반으로 가르고 따뜻한 밥을 작은 통에 눌러 담는다. 소리 내지 않으려는 동작들이 오히려 삶의 소리를 만든다. 랩을 한 번, 2번 감을 때마다 결심이 얇고 단단한 막처럼 겹쳐진다. 현관에서 신발을 고쳐 신던 손이 잠시 멈춘다. 혜진 방 문 앞에 선다. 손등으로 문을 두드리려다 손바닥으로 바꾼다. 2번, 아주 부드럽게. 혜진아. 응답 대신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먼저 나온다. 문이 반뼘 열리고 반쯤 감긴 눈이 나타난다. 얼굴은 부었으나 시선은 맑다. 같이 병원 가자. 정자는 제안처럼, 부탁처럼, 초대처럼 말한다. 셋 다 맞는 말이다. 혜진은 잠깐 숨을 들이켰다가 뱉는다. 응. 어제의 응과 다른 그 안에 미세하게 빛이 묻는다. 2 사람은 싸늘한 현관 공기 속에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고쳐 신는다. 사소한 동작의 동기화. 집을 나서자 복도의 센서 등이 늦게 켜진다. 어둠과 빛 사이에 잠깐 멈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둘 다 말이 없다. 대신 숨의 간격이 비슷하다. 플랫폼에 전광판 숫자가 내려오듯 두려움의 수치가 천천히 낮아지는 기분. 엘리베이터 거울에 둘의 실루엣이 선다. 어제와 오늘이 포개진 모습. 엄마. 응. 고마워. 나도. 짧은 대화가 거울에서 한 번 더 반사되어 돌아온다. 새벽의 공기는 비어 있어서 말이 멀리 간다. 계단참 모서리마다 하얀 먼지가 모여 있다. 발끝이 건드리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러나 제자리에서 오래 버틴 먼지. 문득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흔하디흔한 먼지처럼 가벼워도 제자리를 버티는 힘.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2 사람은 같은 타이밍으로 발을 내딛는다. 오늘은 같은 층, 같은 방향이다. 병원 대기실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서 색을 바꾼다. 밤에는 차갑던 대리석이 지금은 미지근하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 사이로 종이 냄새, 손 세정제의 희미한 알코올 냄새, 커피 자동 판매기에서 막 나온 물의 뜨거운 냄새가 섞인다. 정자와 혜진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다. 손은 포개지지 않았는데 무릎이 가볍게 닿는다. 닿은 곳이 뜨거워진다. 접수대 위 모니터에서 이름들이 빠르게 오르내린다. 정혜진. 3 글자가 뜨고 잠깐 머물다 사라진다. 그 잠깐 동안 정자는 숨을 멈춘다. 정혜진 씨 들어오세요. 부르는 목소리가 쟁반처럼 반듯하다. 2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든다. 일어나기 전 아주 짧은 정적. 정자가 먼저 손을 내민다. 혜진이 그 손을 잡지 않는다. 대신 자기 무릎 위에 올린다. 괜찮아. 말 대신 손의 무게로 답한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에 대기실은 다시 아침의 소음으로 채워진다. 누군가 기침을 하고 누군가 잡지를 넘기고 유모차의 바퀴가 바닥에 작은 요철을 타고 부드럽게 흔들린다. 창밖에선 가는 바람이 나무가지를 살짝 흔든다. 깨끗이 닦인 유리의 빛이 얇은 층으로 붙는다. 정자는 그 빛을 본다. 빛에는 소리가 없다. 그래서 오래 본다.
오래 보고 있으면 마음속 소리가 조금 줄어든다. 오늘따라 자신의 두 어깨가 같은 높이에 있는 걸 깨닫는다. 한쪽으로 기울던 어제가 평평해진 느낌. 공기라는 말을 떠올린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것. 온도와 냄새와 흐름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것. 그 공기가 오늘은 다르다. 우리 손으로 바꾼 공기구나. 속으로 중얼거릴 때 누군가 문을 밀고 나온다. 간호사가 밝게 웃는다. 작은 미소가 방의 온도를 반도만큼 올린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혜진이 나온다. 놀란 눈도 울음 자국도 없다. 대신 피곤이 조금 덜한 얼굴. 정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둘이 마주 본다. 어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단정한 문장. 정자는 그 문장을 품에 안는다. 병원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온다. 두 사람이 그 빛을 등지고 걷는다. 그림자가 앞에 선다. 오늘의 그림자는 길지만 얇다. 무겁지 않다. 바깥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얼굴을 감싼다. 찬 공기인데 따뜻하게 느껴진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반짝인다.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며 두 사람은 같은 화면을 본다. 같은 화면을 볼 때 서로의 눈높이가 같아진다. 버스가 다가온다. 정자는 가볍게 혜진의 팔꿈치를 받쳐준다. 아무도 보지 않는 동작. 그러나 둘에겐 충분한 언어. 계단을 오르면서 혜진이 말한다. 엄마, 집에 가서 창문 열어도 돼? 그럼. 오늘 공기 좋다. 응. 우리가 만든 공기니까. 버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간다. 같은 속도, 같은 방향. 오래 말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의 여운은 소리보다 빛에 가깝다. 손등 위로 미세한 햇빛이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앞으로의 시간을 아주 조용히 비춘다.